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에게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18살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다시 걷고 축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손에 황금공을 들었고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25살에 그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었고 27살에는 레알 마드리드 역사상 가장 비싼 영입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은 결국 구단 역사상 가장 실패한 거래로 평가되었고 그의 경력은 미국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왜 그렇게 급격히 폼이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히카르도 이젝손 두스 산토스 레이치는 1982년 4월 22일 브라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래의 프로축구 선수가 될 어떤 이의 동생은 히카르도의 이름을 완벽하게 발음할 수 없었고 대신 카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었으며 그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고 축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축구 인생 첫 스텝은 7살의 알파빌 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1년 뒤 그는 브라질 최고의 축구 클럽 중 하나인 상파울로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능을 가졌지만 건강 문제가 그의 발을 잡았습니다. 그는 시력이 좋지 않았고 뼈가 천천히 성장해 또래들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다행히 몇 번의 수술로 시력이 개선되었고 개인 훈련과 특별한 식단 덕분에 또래들과 같은 키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카카는 축구 경력을 영원히 마감할 뻔한 또 하나의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그는 워터파크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척추를 심하게 다쳤고 급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은 보장을 할 수 없었고 이 부상이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경력과 정상적인 삶은 흐려져 갔습니다. 카카는 그저 누워서 매일 하나님께 축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들어졌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훈련을 시작했고 회복은 그를 더욱 신앙심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몇 골을 넣을 때마다 감사의 표시로 손을 하늘로 올리고 그의 수입의 일부를 교회에 기부했습니다. 부상을 완전히 회복한 후 우리 주인공의 축구 경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파울로 주전팀에 호출되었고 그 후 데뷔할 기회를 얻었으며 3일 후에는 성인 1군에서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데뷔골을 넣은 한 달 후 카카는 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리오 상파울로 대회 결승에서 그는 0대1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교체 선수로 들어가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먼저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서 멋지게 역습을 마무리하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2골을 2분 만에 넣은 것은 팀에 우승 트로피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브라질의 새로운 스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18살 소년이 결승 경기에서 2골을 넣은 일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들어서 잠도 잘 수 없었어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나는 별이 되어 일어났어요. 그 후 카카는 주전 선수로서 확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플레이메이커로서 뛰면서 그는 훌륭한 경기 시야, 놀라운 기술, 빠른 속도로 돋보였으며 자주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재능 있는 축구 선수의 눈부신 플레이는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감독진을 감동시켰고 그는 2002년 월드컵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비록 미드필더로서 코스타리카와의 한 경기에서 25분밖에 출전하지 못하였지만 그는 전설적인 선수들인 호날두, 히바우두, 호나우진유 등과 함께 팀에 있으면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두었고 20살의 선수는 유럽의 빅클럽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3년 여름 상파울로에서 3시즌과 거의 50골을 기록한 후 우리 영상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밀란으로 이적했습니다. 이 이적은 로소네리에게 팔 150만 유로의 이적료가 들었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클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밀란과 카카는 오랜 세월 동안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였고 그 성공은 수많은 권위 있는 트로피들로 입증되었습니다. 카카는 새로운 팀에서 빠르게 적응하여 즉시 주전 선수가 되었습니다. 데뷔 시즌에서 14골을 기록하며 밀란의 최고 득점자 3위에 이름을 올렸고 팀이 세리에 A 챔피언십과 UEFA 슈퍼컵 에서 큰 격차로 우승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탈리아에서 올해의 축구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카카는 밀란의 주요 스타인 안드리 셰브첸코와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주었고 밀란 팬들을 빠르게 매료시켰습니다. 엄청난 속도, 확신의 찬 볼 컨트롤, 골에 대한 집중력, 정확한 슈팅과 패스,
이 모든 것이 그를 당시 이탈리아 리그 최고의 시기를 맞고 있던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대회에서 밀란은 스쿠데토 경쟁에서 패배했으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는 3골로 동점까지 가져갔지만 승부차기에서 패배했지만 카카는 자신의 페널티를 성공시켰고 시즌 종료 후에는 대회 최고의 미드필더로 선정되었습니다. 클럽에서의 아쉬운 시간을 달래준 것은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함께한 컨페더레이션컵에서의 우승이었습니다. 카카는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어 브라질이 라이벌을 상대로 4대1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었습니다. 세 번째 밀란에서의 시즌은 그에게 아무 트로피도 없었지만 그 대신 그의 득점 능력을 더 잘 드러내었고 이탈리아로 이적한 이후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모든 대회에서 카카는 19골을 득점하며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골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셰브첸코였습니다. 그러나 셰브첸코가 첼시로 이적한 후 카카는 팀의 주요 골잡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뚜렷이 보였습니다. 우선 그는 5골로 밀란이 조 1위를 차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후 셀틱과의 2경기에서 유일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과의 4강 경기에서는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그는 먼저 동점을 만들고 그 후 3명의 영국 선수들을 멋지게 제치고 밀란을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맨유가 최종적으로 3대2로 승리했지만 모두가 기억하는 것은 점수보다는 이 브라질 선수의 훌륭한 플레이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도 카카는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팀의 3골 중 하나를 넣었고 밀란이 결승에 진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밀란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리버풀과 맞붙었습니다. 카카는 경기에서 주요 역할을 했으며 결승골을 넣은 필리포 인자기에게 어시스트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대회 득점왕에 올랐고 FIFA와 UFA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로도 뽑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업적은 발롱도르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밀란 스타의 플레이는 엄청나게 인상 깊어서 그는 경쟁자들을 2배 이상 앞서며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이 일은 투표 결과에서 큰 차이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브라질 선수가 축구 세계에서 메호대전이라 불린 두 축신들의 전설적인 10년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롱도르를 차지한 선수로 기억될 것입니다. 나 이후로는 트로피를 받은 선수는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뿐이었으므로 나는 이 행성에서 태어난 마지막 발롱도르 수상자입니다. 주요 개인상을 수상한 후에도 카카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밀란에 트로피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속한 2시즌 동안 그는 각각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공격 포인트를 25개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겸손하고 수줍어했지만 축구장에서는 화려한 쇼를 펼쳤습니다. 그는 드리블, 속도, 슈팅, 패스, 축구 지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빅클럽들이 그런 훌륭한 능력을 가진 선수를 원했고 그를 위해 믿기 어려운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맨체스터 시티는 1억 파운드 이상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밀란은 심각한 재정 문제로 인해 밀란의 스타 카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고 6,850만 유레 그를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에 팔았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는 밀란을 포함한 많은 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저를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결정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직에 복귀한 플로렌티노 페레스는 고액의 이적을 통해 대대적인 변화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카카가 레알 마드리드의 변화를 대표하는 주요 상징이 되어 유럽 최고의 클럽으로서의 명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카카가 마드리드에서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첫 시즌에서 그는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팀의 주요 득점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카카는 심각한 부상을 당해 6개월을 결장해야 했습니다. 수술 후에 6개월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나는 내 상태가 어떨지, 재활을 어떻게 할지, 다시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예전의 건강이 돌아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부상이 카카의 미래를 결정지었다고 생각합니다. 회복 후 몇몇 괜찮은 경기를 했지만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시즌 레알의 감독인 조세 무리뉴는 더 이상 카카를 주전 선수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주 그를 벤치에 두고 마지막 몇 분에서야 투입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카카는 자신이 출전한 경기 절반에서만 선발로 출전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에서 최고의 어시스트 기록을 남겼습니다. 카카의 레얼에서의 상황은 네 번째 시즌에 더욱 참담해졌습니다. 그는 12경기에 주전으로 나섰고 그중 단 한 경기에서만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카카는 마드리드로 갈 때 클럽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지만 4년 동안 제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120경기에 출전하여 29골과 3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은 나쁜 통계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는 발론도르 수상자가 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카카는 자신이 레알에서 겪은 어려운 시기의 주요 원인으로 건강 문제와 감독의 신뢰 부족을 들었습니다. 나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고 부상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3년 동안 나는 무리뉴에게 기회를 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선수와 감독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감독의 코멘트였다. 감독은 카카의 이탈리아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카카가 레알에 남으면 훌륭하고 밀란으로 간다면 그것도 훌륭하다. 이 말을 듣고 브라질 선수는 마드리드에 더 이상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2013년 여름 무리뉴가 첼시로 떠난 후에도 카카는 밀란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렸다. 그해 9월 2일 그는 로소네리와 계약을 체결했다. 안타깝게도 빨강 검정 밀란에 합류한 후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는 명성을 되찾지 못했다. 팀 또한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몇 년의 공백을 거친 후 팀은 유럽의 강팀에서 거의 중하위권으로 전락했다. 산시로에서 한 시즌을 보낸 후 그는 더 이상 유럽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하고 미국의 올랜도 시티로 이적했다. 시즌 시작 전 그는 고향인 상파울루에서 임대 계약을 맺고 잠시 경기를 뛰었으나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24경기에 출전하여 3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훌륭했다. 카카는 올랜도의 주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얼굴이자 주요 스타, MLS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로 연봉이 700만 달러가 넘었다. 그는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미국 축구리그를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는 3시즌을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내며 25골과 1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나이와 건강 문제로 인해 2017년에 그는 은퇴를 선언했다. 나는 더 이상 축구를 즐기지 않는다. 매 경기 후마다 통증에 시달리고 내 몸은 더 이상 이를 견딜 수 없다. 35살이 된 나는 계속해서 회복하고 경기장에 나서는 것이 힘들다. 자신의 마지막 경기를 시작하기 전 카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올림포스에 짧게 있었지만 세계 축구에 눈부신 흔적을 남긴 전설로 떠나갔다. 그는 경기장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변신하며 수줍음과 어색함을 자신감과 용기로 바꾼 독특한 선수로 기억되었다. 은퇴 후 카카는 꽤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축구 경기를 해설하고 자선 경기에 참가하며 브라질 유망주들을 위한 스포츠 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다. 2022년 40살의 전 밀란 선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를린 마라톤에 참가하여 42km를 달렸다. 그의 인생 내내 건강 문제에 시달렸지만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은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지 않았지만 끈기와 노력, 믿음을 통해 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훌륭한 예를 보여주었다. 카카는 자신의 스타덤을 자랑하지 않았고 스캔들이 없게 하고 타이틀, 돈,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축구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경기를 통해 기쁨을 주는 것임을 증명했다.